안녕하십니까. 저는 ITP BP 권범 P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132회 정보관리기술사 문제 중에서 1교시형 한 문제를 골라서 실제로 작성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논술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용하고 있는 답안 작성 서식은 산인공, 우리가 산업인력공단을 줄여서 산인공이라고 부르는데, 이 산인공의 자료실에 가면 이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형광펜도 쓰고 펜을 바꿔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실전에서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검은색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은색만 사용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여기 작성하다가 강조할 부분이 있으면 이런 형광펜도 쓴다는 점, 실전에서는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해야 하는 점, 이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정보관리기술사 문제 하나 골라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무슨 문제 풀어볼까요? 그 문제를 보면 이제 13번 문제가 132회 정보관리기술사 문제 보고 있습니다. 13번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이제 분산 데이터베이스 투명성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분산 데이터베이스 5가지 투명성. 이제 그냥 투명성도 아니고 5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5가지를 당연히 다 적어야겠죠. 자, 그러면 한번 첫 번째 문제로 이거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 13 문제를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답, 그리고 1. 저는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1단락, 2단락, 3단락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서론, 본론, 결론 순서로 1교시는 그렇게 작성을 했었고요. 뭐 다른 분들은 뭐 1, 2, 3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자, 1단락은 저는 리드문과 함께 이 5가지 투명성에 대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작성을 해 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답안을 작성하는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저는 먼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소개시켜 줄지를 개괄적으로 표현해 주는 걸 좋아했어요. 저는 그런 스타일로 작성을 하는 스타일이었고, 이제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리드문을 먼저 작성하면서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5가지 투명성이 뭐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2단락의 본론을 가득 찬 내용으로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리드문을 뭘로 해볼까요? 리드문. 5가지 투명성. 우리가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한테 안정적인 데이터베이스 내의 데이터를 딜리버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성질이죠. 그래서 저는 이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리드문으로 이런 걸 작성을 할 겁니다. 즉, 논리적 DB 안정성 제공 분산 DB 투명성 개요라고 작성을 할 겁니다. 네, 약간 이렇게 좀 벗어났지만, 네, 논리적 DB의 안전성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투명성이라고 정의를 제가 스스로 내린 겁니다. 그리고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투명성 개요라고 하는 걸 작성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펜으로 그냥 대충 적고 있지만 실전에서는 별도의 자, 뭐 이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자도 좋고, 그리고 ITP 이제 기술사회에 합류하시게 되면 별도의 템플릿 자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멍 뽕뽕 뚫려 있고 이제 기술사스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특화되어 있는 템플릿 자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사용해서 반타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필기하면서 설명도 해가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약간 선이 삐뚤삐뚤해질 수 있는 거, 이거 참고 부탁드릴게요. 템플릿 자 로 이렇게 그어주셔야 합니다. 자, 저는 그래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자, 투명성의 개요라고 적고선 뭘 적냐면 정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뭘 설명할 거냐면, 자, 이렇게 쭉 칸을 그어주고 여기에 뭘 적어주냐. 또 한 가지 더 첨언드리면, 저는 여기까지 빼가지고 적는 걸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했었고요. 여기 뭘 적어주냐, 이제 정의를 적어주고, 그리고 여기 투명성이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적어줍니다. 저는 투명성은 알고 있거든요. 투명성은 5가지가 뭔지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함께 적어줍니다. 예. 예를 들어서 위치 투명성이 있겠죠. 복제 투명성이 있겠죠. 병행 투명성이 있겠죠. 뭐 투페이지 락킹, 투페이지 커밋 같은 거. 그 다음에 분산 투명성이 있고,
장애 투명성이 있습니다. 전 5가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아마 공부를 하신 분들이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자, 정의는 뭘로 한번 작성해 볼까요? 자, 이렇게 저는 정의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 동작 위해 제공하는 기능적 특성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도 각각 토픽별로 몇 개 외우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기억나는 키워드들을 조합해서 그냥 만들어서 정의를 작성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정의에 대해서도 실제로 각 토픽마다 전부 다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에서 인출을 할 때 즉각적으로 빨리 인출을 해서 작성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지금 물어본 토픽에 대한 주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그렇게 즉각적으로 작성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훈련을 할 때 꼭 투명성이라고 하는 건 이것을 외우고 있었죠. 저는 이 투명성의 5가지에 대해서 외우고 있었고, 저는 이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외우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즉흥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 동작 위에 제공하는 기능적인 특성이라고 저 스스로 정의를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단락이 본론이 되겠죠. 그럼 이 단락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도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분산 DB의 5가지 투명성 상세 설명이라고 저는 이 단락 제목을 잡았고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적느냐 하면, 저는 이 5가지 투명성을 그림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물론 지금 제가 표를 그릴 건데요. 실전에서는 템플릿자 자를 이용해서 그려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5가지를 표현해야 하는데, 이거 기술사 시험 훈련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한 페이지가 22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5가지를 그림으로 표현을 할 건데, 자, 그림으로 표현할 건데 5가지 표현해야 하잖아요. 그럼 적어도 3칸씩 잡아 먹어야 저는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15줄을 잡아먹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계산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자, 3줄 잡아먹고, 3줄 잡아먹고, 3줄 잡아먹고, 3줄 잡아먹고, 1, 2, 셋, 넷, 2줄밖에 없네? 어떡하지? 어떡하지가 아니죠. 그냥 2줄 잡아먹어가지고 5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그려주는 거죠. 전 3단표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투명성에 대해서 그림과 함께 개념을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분이라고 해주고, 여기에 개념도, 그리고 설명이라고 헤더 필드 명칭을 잡아주고, 여기에 뭘 해주냐, 바로 위치 투명성, 복제 투명성. 이거는 이제 중복이니까 이렇게 좀 넘어갈게요. 지금 10분 안에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급해지네요. 네, 실전에서는 물론 이거 다 적어주셔야 합니다. 투명성. 어차피 지금 다 투명성인데 제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적으면서 시간이 낭비되고 있으니까, 일단 제가 투명성이라는 키워드는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장애 투명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림을 잘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키워드가 눈에 보이게 이제 그림을 그려 주셔야 해요. 자, 그러면 위치 투명성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IDC가 있겠죠. 자, 사용자가 있습니다. 뭐 유저가 될 수도 있고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접근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어떻게 접근하냐? A IDC가 있고 예를 들어서 B IDC에 접근을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는 거죠. 즉 IDC가 독립적으로 있더라도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딜리버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춘천이나 뭐 세종, 뭐 IDC 분산, 안전 제공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복제는 뭘까요? 복제는 어떤 데이터가
중복돼서 저장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위의 그림과 좀 차이가 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동일 데이터 A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리플리케이션 여기 작성해 줍니다. 리플리케이션 DBA DBB 서로 다른 DBMS라는 의미로 작성을 해주는 거죠. DBMS 중복 데이터 분산 적재라고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병행이죠. 병행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병행. 우리는 트랜잭션에 대한 주제도 있을 것이고 무결성에 대한 주제도 있고 또 동시성에 대한 주제가 있겠죠. 즉 동시성 달성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투 페이지 커밋, 투 페이지 락킹, 그 다음에 MVCC 기반 무결성 제공과 같은 키워드들이 쭉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이 키워드들을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트랜잭션 A, 트랜잭션 B라고 작성해 볼 수가 있겠죠. DB에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키워드인 거 아실 겁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런 식으로 네모 같은 걸로 표현을 해 주면 좋겠죠. 자, MVC 버전을 기반으로 해서 스냅샷을 관리하고 롤백 세그먼트 방식의 원두 형태의 연산을 통해서 동시성을 관리하는 기법이 MVCC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타임스탬프 기법이 있죠. 이렇게 화살표로 이제 이용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고 마지막에는 뭐 투 페이지 커밋과 같은 것들을 키워드를 같이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 투명성이 있네요. 분산 투명성. 근데 이제 복제와 분산 그리고 위치 투명성이 약간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자, 그러면 자, 복제하고 분산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자, 복제는 동일 데이터가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중복해서 이제 적재되는 어떤 성질을 복제 투명성이라고 한다면 분산 투명성이라고 한다면 약간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 시스템 관점에서 정보 시스템 A가 있을 것이고 정보 시스템 B라고 표현을 해 볼게요. 그리고 이 데이터 이걸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갈라서 자, 요 데이터는 정보 시스템 A에 분산돼서 저장이 되고 요 데이터는 정보 시스템 B에 저장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분산이니까 예를 들어서 코디네이터와 같은 단어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코디네이터 기반 이런 데이터의 분산을 제어해주는 어떤 컴포넌트 활용 안정 달성과 같이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애 투명성이 있습니다. 장애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게 떠오를까요? 예를 들어서 폴트 톨러런트 시스템 그리고 고가용성과 같은 키워드가 떠오르죠. 그리고 또 뭐가 떠오를까요? DRS, DRP 구축과 같은 요소들이 떠오를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사용자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만약 장애가 났다. 이거 장애 문제 뭐 fail이 났다라고 하면 여기로 이건 서버라고 해볼게요. 서버 A, 서버 B라고 하면 fail이 났죠. 그러면 여기서는 failover가 돼서 정상적으로 제공한다. 정상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의 차이가 나도록 작성을 해주면서 핵심적인 키워드들을 부각시켜주는 방식으로 저는 투명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2단락 이제 끝나면서 보통 강글을 작성을 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3단락에 뭘 적을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단락에서는 이러한 분산 투명성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작성을 할 겁니다. 자, 실무에서 장애 대응 후에 투명성을 활용한다라고 작성을 하고 3단락에는 뭘 적냐? 바로 실무 분산 DB 투명성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저는 작성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저는 마무리를 할 겁니다.
저는 한 4칸인가 5칸 정도 잡았던 것 같아요. 이제 3달락, 이게 각 달락마다 이제 그림이나 칸을 조절해가지고 좀, 유동적으로 이제 갖고 왔었는데, 5칸 잡아보겠습니다. 이것도 템플릿 자로 이제 그려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유저가 될 수도 있고, 앱이 될 수도 있죠. 앱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림 이렇게 표현해주고, 예를 들어서, 요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여기가 이제 게이트웨이가 있어서 이런 어떤 API의 요청들, 뭐 REST가 될 수도 있고, 뭐 gRPC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요청이 IO가 들어왔다고 하면, 코디네이터가 여기에 있을 겁니다. 코디네이터가 데이터로 분산 이제 저장을 해두고, 예를 들어서 DBA, DBB, DBC, DBMS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분산 관리해주고 이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제어, 분산 적재, 그리고 질의 관리를 해주는 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즉, 이 그림에서 표현을 하고자 하는 바는 외부의 여러 사용자들이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게 될 텐데, 이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녀석이 이 데이터를 이러한 투명성, 그 위치, 복제, 병행, 분산, 장애 투명성을 관리하기 위한 컴포넌트로 적용이 되고, 이것들이 데이터의 각각의 분산된 저장 그리고 리플리케이션을 관리함으로써 동시성과 병행성을 달성하고 최종적으로 투명성을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글로 저는 작성해 주겠습니다. 네. 코디네이터 컴포넌트. 투명성 제공이라고 작성하고 이제 끝이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네. 자, 약간 10분이 조금 넘었는데요. 물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작성하다 보니까 이제 길어진 게 있네요. 자, 1교시, 문제 하나 잡아가지고 1교시형으로 작성해 보았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답안을 작성하는 스타일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기 위해서 랩업,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저는 132회 정보관리기술사 문제 13번 문제인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5가지 투명성에 대해서 1교시 형태로 풀어봤습니다. 1단락은 분산 DB 투명성의 개요에 대해서 작성을 하면서 간단히 투명성 5가지, 문제에서 물어본 5가지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 5가지의 세부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과정을 그림을 통해서 서로 다른 그림을 표현하면서 핵심적인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3단락에는 실무에서 이런 투명성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나는 기술사적인 관점에서 기술사스럽게 해결해 본다고 했을 때 바로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컴포넌트와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리플리케이션하고 복제하고 분산하고 동시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사용자한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데이터를 딜리버리를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네.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권범이었습니다.